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제가 우리가 썼던 자기소개서가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우리 자기소개서를 요리 레시피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 그 전공하고 또 부합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1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 각 항목별로 한번 예시를 보면서 저랑 같이 분석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장 과정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성장 과정은 어떤 걸 성장 과정이라고 할까요? 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쓰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성장 과정이라고 할 때 안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자, 어떠한 아버님 한 3-4줄 쓰고요. 또 어떠한 좋은 어머님 또 한 3-4줄 쓰고요. 자, 이런 두 부모님 밑에서 몇 남 몇 녀에 뭐 몇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성장 과정일까요?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설명식 나열식으로, 자, 초등학교 때는 뭐 했고요, 중학교 때는 뭐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 했고요, 대학교 때는 뭐 했고요. 이게 성장 과정입니까? 연대기식으로 쭉 어렸을 때부터? 과거에는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 인성, 어떤 삶의 어떤 키워드 이런 거를 갖다 느끼려고 하는 게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성 같은 거를 잘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쓰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소제목 맨 위에 있는 일식 전문 조리사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소제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아래 내용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궁금하십니까? 네, 그렇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은 아래 내용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면 자연스럽게 요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이러한 꿈은 호텔 외식 조리과로 진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해주거든요. 나의 꿈은 요리에 대한 관심, 또 조리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호텔 외식 조리과로 진학하게 되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 일본의 문화와 음식에 흥미가 많았던 저는 일식을 전문적으로 조리하는 조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일단은 나의 성장 과정은 요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식과 관련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 과정 중에 일식 수업을 들으면서 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키워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요. 수업명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거기서 했던 활동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적어주시면 일식 수업을 어떤 걸 들었고 어떻게 관심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일본으로 어학 및 조리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했고 특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적어준다면 훨씬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본에 가서 어떻게 조리 연수를 받았는지 또 일본어 능력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시를 좀 더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계기로 일본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 요리 또 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특히 일본 일식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자, 이렇듯 가치관, 인성 또 나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신뢰감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사람들이 마지막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비싸게 돈을 주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일식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금 구체화가 필요하죠. 어떤 구체화요?
특히 일식 중에서도 특정 음식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싸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어떤 방법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만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식 전문 조리사의 꿈은 충분히 잘 느껴져요. 왜냐하면 한 길을 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로 대부분 다 대학교 때의 경험을 가지고, 대학교 이후의 경험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래야지만 신뢰성이 더 높아집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현재와 가장 가까운 대학 시절의 경험이 입사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채용 담당자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거, 그것만 좀 보완된다면 아주 좋은 성장 과정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엔 또 한식과 관련해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자, 한식 요리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후 조리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한식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학원을 다니며 양식, 중식 자격증을 따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고등학교 시절 정도까지는요, 괜찮습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너무 오래전 시절에 가지고 신뢰감이 가지 않지만, 자, 고등학교 시절, 특히 내가 조리와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거든요. 특히 이렇게 숫자를 활용했다는 거.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학원을 다니며,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쓴, 그리고 신뢰감이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조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약 3주 기간 동안 매일 200개 양파를 썰고 300단의 파를 다듬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쓰신다면 그려지거든요. 쉽지 않을 거란 그런 어떤 숫자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해 놓은 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시라고 제가 쳐놓은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그러면서 미국 여행 중에 한식의 대표 메뉴인 비빔밥이 요리에 투자되는 정성과 시간, 재료값에 비해 초밥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을 경험하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집밥 같은 정성, 왜요? 솔직함,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한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정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걸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정성, 진전성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맨 마지막 보면 식품 개발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좋아요.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또 특정 어떤 사례들도 얘기해 줘가지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쪽 길을 가려고 하는 지원자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지금 봤을 때 부모님 얘기 없죠?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나열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 부각된다면 충분히 좋은 성장 과정이니까 이걸 잘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장점 위주로 쓰고요.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점을 먼저 쓰고 이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쭉 통해서 장점화 시켰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개 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런데 제가 또 그 대기업의 인사팀장을 오래 했었거든요. 이제 실제 면접에 가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단점을 장점화 시켰던 과정을 쓰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단점이 개선되었는지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요.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점을 썼던 친구에 비해서 내가 좋은 질문보다는 좀 안 좋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장점 위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단점은 최소화시키자. 일단 요거를 좀 권유드리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제 의견 한번 좀 맞추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골프장에서 배운 고객 서비스 마인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소제목 같은 거 잘 보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골프장만 뺀다면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어필할 때 어디서 배운 고객 서비스 마인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배운 고객 서비스 마인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베꼈다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소제목들 관심이 가죠? 그다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장점은 사람을 잘 대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경험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경험 2갈씩 이렇게 해가지고 4년간 캐디를 하였습니다. 저 4년간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꾸준함 이런 것도 느껴지겠죠. 저렇게 숫자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고객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한 말투로 대하였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대화로 즐겁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물론 그려지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반응, 어떤 식의 행위를 하셨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냥한 말투로 대하였습니다. 상냥한 말투 좀 갖고 오신다든지 해가지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대화의 내용도 좀 갖고 오시고요. 인용을 한다고 하죠. 따옴표를 내가지고 그 내용을 갖고 오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잘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성향과 분위기를 재빠르게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죠. 재빠르게 파악한 예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들어주고 또 고객의 좋은 평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면에서 아주 좋았다라는 뭔가 이런 내용을 갖고 오게 된다면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신뢰감이 갈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그런 사항들만 좀 보완하면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한 70~80%를 장점에 대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특히 요 캐디를 할 때 이 경험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면접 때도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요거는 잘 쓰셨다고 볼 수 있고요. 단 이제 중간에 예시만 좀 더 들어주시고 또 이런 평가 내용 같은 걸 가져오셔라. 이제 요것만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점은 자기 주장이 세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 주장이 세다는 게 꼭 나쁘지만 않으니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대신에 경험으로 단점도 경험으로 보완점 이거를 갖다가 근거를 제시해 주자. 좋습니다. 조별 과제가 있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별 과제 명을 아예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 다음에 저는 제 생각만 말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주면 어떤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명확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뭐냐면 글자 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이내로 이런 예시만 들어준다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 장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 위주로 단점도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서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또 볼까요? 저의 장점은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라고 했죠. 이제 성실함과 정직함. 그럼 그 뒤에 성실함과 정직함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경험 2갈씩. 코업 청년 뉴 리더 양성 사업에 참여해 호텔 주방의 직무를 2개월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항상 경험을 근거로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항상 30분 전에 도착했고 또 일을 하는 중 다른 선배들의 맡겨놓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다른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보지 않더라도 그 일을 저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느껴지시죠?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선배들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때 내가 시간 어떻게 정해놓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처리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맞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 결과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칭찬 내용 갖고 오셔야죠. 그 칭찬 내용 뭐뭐해서 아주 좋았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다. 라는 좋은 평가 또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쉬운 점은 조용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나쁘지 않죠. 치명적이지 않은 이런 단점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건 어떤 단점을 말하는 거죠?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아주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용한 성격, 차분한 거 이런 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자, 그런데 하지만 저는 질타를 받을 때 대답이 작아진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점을 고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이제 뭘로? 경험이나 사례 갖고 오라고 했죠. 네, 대학 시절 교양 수업 2과목의 조장을 맡아서 조원들을 도와주고 발표를 제가 직접 하면서 이런 점들을 보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원들을 도와줄 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는지 한 가지 정도 사례만 딱 들어주고 이런 방법을 도와줬고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훨씬 더 좋은 보완점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장점 위주로 쓰되 경험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단점조차 경험을 사례로 제시해 주는데 지나치게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사항만 조금만 사례를 뭐 한 문장 정도 더 추가로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학창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학창시절 뭐 어떤 경험이든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유의미했던 이런 경험이었고 여기서 무엇을 배웠다는 게 느껴져야 되겠죠. 그리고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그냥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뭐를 배우고 얻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달되면 훨씬 더 좋은 학창시절의 경험일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소제목 달았죠. 아래 내용 궁금해지게 만드는 효과. 그래서 소제목은 가급적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8년도에 국제 제과 및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예 성과를 처음부터 아예 명시를 해줬죠. 그러면 다음 내용을 안 읽어볼 수 없죠. 되게 좋은 선입견 가지고 이제 읽어 내려가거든요. 이제 이걸 경험 두괄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회 수상을 목표로 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밤을 새면서 재료 또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어떻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고 재료 또한 열심히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크게 뭐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재료 또한 열심히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명시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때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시간을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도 얘기해 준다면 쉽지 않은,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써서 간단하게 쓰니까 과정이 어려웠겠구나 하는 이런 예상이 잘 안 되죠. 그런 것들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료 구매와 접시 구매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 도맡아 했습니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재료 구매 쉽지 않았겠다. 접시 구매 쉽지 않았겠네. 자, 이것도 만약에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면 뭐 몇 가지 재료를 얼마 기간 동안 또는 뭐 접시 몇 개를 어디 몇 곳을 돌아다니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준다면 이것도 더 돋보일 수 있겠죠.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냐면 대회 전날까지도 밤을 샌 후배들에게 조금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운전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진정성 그리고 후배들을 아끼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입사해서도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잘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금상을 수상하였기에 다들 만족하였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과정을 갖다가 잘 구체화시켜 주니까 아주 실제로 이런 어떤 만족감 또 뿌듯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잘 쓴 학창 시절에 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얘기했던 몇 가지 사항들만 보완하게 된다면 좋은 학창 시절의 자기소개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한번? 자, 전처리표를 만들어 식자재의 낭비를 막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통 보면 우리 또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신선한 재료들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관심이 가겠죠. 직무 외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네, 행복한 식단이라는 단체 급식회사에서 한국에너지연구원이라는 곳에 파견을 나가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일단 먼저 경험을 얘기해 주고요. 한 번은 전처리 업무를 다른 동료와 중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가 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 앞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 보시게 되면 초반부에 초반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어느 마을에 누가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누가 사라진다든지 하면서 내용이 전개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내용에 빠져들죠. 비슷해요.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딱 발생시키게 된다면 그 다음 내용을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 역량 이런 걸 어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전처리 한 품목을 체크하여 중복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전처리를 2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식자재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자재가 얼마나 남았었는데 기존 대비해서 어떻게 낭비를 막을 수 있었는지 뭔가 대비해가지고 숫자로 표현한다면 요것도 훨씬 더 신뢰감이 갈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죠. 하지만 뭐 내용 이런 거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내용을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음 뭐냐면 글자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게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글자 수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내용을 마지막 각오 형식, 마무리 형식으로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끝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항상 이렇게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 마무리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거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고요. 사실 여러분 쓰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일단은 제가 요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쓰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지원하는 회사, 내가 지원하는 곳 또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인연 또 좋은 계기 이런 걸 먼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곳의 강점, 그 다음에 나의 강점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연이 있었고요.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이런 좋은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지금까지 이런 강점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입사 계획은요. 일단 첫째, 둘째로 구분해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고의 뭐 식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좀 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쓰자.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치킨의 본토,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라. 좋죠. 이런 것들은. 자, 보시게 되면 한국인의 입맛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국적 치킨 소스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뭐 내내 치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나의 강점을 일단 처음에는 내가 치킨 소스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외식조리 전공을 통해 다양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메뉴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저 메뉴 개발을 한 경험을 갖다가 좀 더 물론 뒤에 약간 나오긴 하지만 관심 있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요 메뉴 개발한 경험을 들어준다면 내 강점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조리 전공뿐만 아니라 지식도 어떤 지식을 갖췄고 실무 역량 중에 특히 메뉴 개발을 했던 경험을 가져오게 되면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내내 치킨에 대한 강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강점은 있고요. 여기 처음에 조금 아쉬운 게 현재 어떤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물론 좋은데요. 내가 치킨과 관련된 또 메뉴 개발 어떤 소스와 관련된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얘기해주고 그때 이제 뭐 치킨 소스와 관련된 이런 내용과 연결시켜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잘 쓴 지원 동기고요. 자, 특히 입사 후 포부 쓸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시면 한국산 스낵김이 다양한 맛을 가미한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김과 치킨의 조화로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담은 치킨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죠.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뭐 최고의 메뉴를 갖다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되게 잘 쓴 입사 후 포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줄도 좀 띄워주면서 하니까 좋은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가 되겠죠. 자, 요런 제가 드린 말씀 몇 가지만 좀 잘 들어보시고 맞추셔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엔 호텔 쪽에 지원하시는 분인데요.
자, 메리어트 호텔이 더욱더 세계적인 호텔로 미래를 선도하는 호텔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과장됐죠. 좀 과장됐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좋은 인연, 좋은 계기를 써야 될까요? 내가 호텔에서 혹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조리를 직접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호텔의 어떤 조리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좋은 인연 계기를 얘기해 주시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메리어트 호텔에 대해서 현재 어떤 뭐 일식, 양식 다 좋아요. 어떤 맛을 또 어떻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라는 기업의 강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내가 그동안 쌓았던 강점에 대해서 뭐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양식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입사 후 포부의 양식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어지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이거든요. 자, 일단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기호와 취향에 잘 맞추어 글로벌 호텔로 자리를 굳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전화드렸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일단 좀 포괄적이죠. 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 인연을 쓰고 기업에 대한 강점을 쓰는데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강점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내 강점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텔에 입사하게 된다면 하면서 양식과 일식 더욱더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양식과 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조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둘째 사실은 조금 과장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잘 안 그려질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양식에서 어떤 창의적인 요리를 할 것인지 일식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뭔가 조리를 할 것인지 그걸 특정 음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만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도 호텔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최고의 분위기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협력할 건데요. 그리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예시를 들어준다면 how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번 제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창시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말씀을 예시를 들면서 다 드렸고요. 또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보완해야 될 점, 개선점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잘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